시장이 강릉 군부대에 미사일이 떨어진 사고에 대해 정보 공유가 미흡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6.25 전쟁 당시 강릉과 정선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 10건을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릉시 구정면 일대 건축물 불법 인허가 문제에 기획부동산이 연루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강릉시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개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 사이트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130억 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과 양양, 동해 삼척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3일부터 나흘 동안 속초, 고성, 양양 지역에 이미 250mm 안팎의 비가 내렸고 강릉과 동해 삼척에도 200mm 내외의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이번 비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집중되겠고 내일까지 영동 지역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가 예보됐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이 떨어진 사고와 관련해 군부대의 정보 공유가 미흡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보안을 중시하는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만 실전이 아닌 훈련 상황에서 기관과 기관끼리는 미사일 낙탄 같은 위험한 사고는 앞으로 정보 공유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분단된 국가에서 군부대 훈련 등은 감내할 부분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강릉시가 확고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진태 도지사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지난달부터 강릉시 구정면 일대의 건축물 불법 인허가와 잘못된 진입도로 문제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기획부동산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계기관들은 단순 업무 실수라고 밝혔지만 진입도로만 생기면 손쉽게 부동산 개발이 가능해 개발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부터 갑자기 개발 건축 행위가 시작된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나들목 주변 골짜기. 일반인들이 출입할 도로가 없는 이곳은 20여 년 전부터 부동산 개발 대상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올라온 매물 정보를 보면 계획 관리 지역의 32개 필지 5만여 제곱미터의 토지가 경제자유구역과 남강능력 신축, 동계올림픽 등의 개발 호재를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적도를 보면 임야가 바둑판처럼 분할돼 있는데 문제는 진입도로가 제대로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기획 부동산에 속아 투자자들이 몰렸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일부가 중매로 한 2만 평 정도 넘어가고 오늘 못 줘서 가등길 넘어가고 땅은 뭐 내리쳐야 되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도 최초에 기획을 했겠죠. 이제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저 오른쪽에는 공동면이라든지 예비군 훈련장이라든지 그런 게 뭐 정리가 돼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서 구정면 지구가 해제되고 남강능력 신축도 취소되면서 부동산 개발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동해안권 개발 붐이 일면서 외지인들이 이곳 남강릉 일대 부동산 개발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부동산 개발업체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분할된 임야로 연결되는 논과 밭을 먼저 사들여 길을 내고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인데 분할된 임야의 토지 일부가 이 업체와 관여돼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넘어왔던 그 땅 주인하고 이제 거래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정리하시는 중이거든요. 옛날 떴다는 분들하고는 사업적이나 어떤 그런 분양 관계나 이런 것들이 연계된 거는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산림을 훼손하며 침범한 땅은 고의성이 의심됩니다. 4천여 제곱미터의 임야를 훼손하며 사실상 불법 점유했는데 불법 행위를 조사한 강릉시도 아직 해당 산림의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일사천리로 될 수 있었던 건 강릉시와 도로공사의
업무상 실수였습니다. 사실상 아직도 진입도로 개설이 서류적으로 미비한데도 건축 행위 등이 진행 중이고 골짜기 안에는 불법 개발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면밀히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무슨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 혹시 무슨 로비에 의해서 어떤 그릇된 방법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자는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한편 건축 행위의 불법 인허가와 관련해서 직무감사를 벌였던 강원도는 강릉시에 관련 공무원 징계를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상 실수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부동산 개발 특혜로 이어진 만큼 직무감사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6.25 전쟁 당시 강릉과 정선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 사건 10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피해자 가족들은 이제라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지금의 강릉시 이밤동에 살던 김숙자 씨는 인민군이 물러간 가을쯤 집으로 들어온 국군에게 끌려간 아버지의 생사를 아직 모릅니다. 아버지 고 김진복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 여러 명이 산으로 끌려가는 걸 주민들이 목격했지만 이후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오대 항구에 갔다 우선 그거 했다는 그 소리만 들었다고 내가 이랬더니까 오늘 못 찾았어 이러더라고. 누가 끌고 갔대요? 저 아군들이 끌고 갔죠. 6.25 전쟁 당시 정선에 살던 김성남 씨는 수복 이후인 1950년 11월쯤 아버지가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일본 놈들 앞잡이를 하던 사람들이 경찰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해방이냐고 한 말이 경찰 귀에 들어갔고 이후 경찰이 잡으러 온다는 말에 산으로 피난을 갔다 사살됐다는 겁니다. 뒤따라간 틀무시 경찰들이 죽인 것이다 이게 이 자체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경찰들한테 그 미움을 사게 된 거는 일본 앞잡이를 했다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김숙자 씨와 김성남 씨의 신청 사건을 비롯해 6.25 전쟁 당시 강릉과 정선 지역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사건 10건을 포함해 전국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 145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외지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은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래 어디에다가 파갖고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총으로 그냥 했는 모양이에요. 우리 국군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명예 회복, 나중이라도 우리 엄마도 또 항상 그 얘기하면서 울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억울한 죽음에 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할 경우 올해 12월 9일까지 신청해야만 조사 여부를 가릴 수 있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가짜 투자 사이트를 통해 270명을 속여 13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를 현혹했는데요. 경찰은 확인된 피해 금액 외에도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을 검거한 경찰이 차량을 압수수색하자 트렁크에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나옵니다. 친동생 건데 제가 찾아온 거라고요. 며칠 동안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들 투자 사기단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온라인을 통해 국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019년부터 2년 동안 고수익을 미끼로 270명에게서 130억 원을 뜯어 비싼 차량이나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하고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꾸리고 SNS를 이용해 피해자를 사기 사이트로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SNS 단체 대화방에 초대된 피해자를 속이고 실제 수익을 얻은 것처럼 돈다발 등의 인증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인증사진에 혹한 피해자들이 가짜 투자 사이트에 들어오면 초기 투자 이익금은 돌려주고 더 큰 규모로 재투자를 유도하거나 세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받은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세금 및 부가세를 주셔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2천만 원을 또 입금하게 되어서
바로 이제 아이디는 바로 차단이 되었고 사이트는 바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130억 원. 경찰은 입금 계좌 수가 6천 개가 넘고 거래 금액도 500억 원에 달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한 피해자들 보면 그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피해자는 6천 명 이상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경찰은 투자 사기 조직원 53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 도피 중인 또 다른 총책에 대해서는 적색 수배하는 등 범죄 가담자 추가 검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함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강릉시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선거운동용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선거 구민에게 배부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을 엄격하게 다뤄야 할 지방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잘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릉의 식당과 호프집에서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식당 주인을 살해한 뒤 호프집 주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과거에도 폭행과 살인 미수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해 지역 시민단체가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자 재선정에 강원도가 힘을 쏟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망상 1지구의 사업 전면 재검토를 결정한 강원도가 자금 능력과 개발 경험이 있는 건실한 사업자를 제대로 검증해 재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망상지구 개발로 구도심의 인구 유출과 상권의 파괴 없이 신도심과 상생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관광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희망학교의 참여 신청이 내일 마감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일까지 평가 참여를 원하는 학교의 신청 접수를 마감하는데 최종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춘천에서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평가에 반대하는 18개 단체로 구성된 강원교육연대는 형식적인 공청회라며 일제고사 부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0명대를 기록하며 연휴 전보다 2배로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강릉 99명, 동해 46명, 태백 43명, 삼척 33명 등으로 80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73만 2천 명을 넘겼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 가동률은 20%대에서 34.4%로 증가해 122개 병상 가운데 80개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속초의 대표 향토 축제인 설악문화제가 4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올해로 57회째를 맞는 설악문화제는 내일 오전 설악산 산신재단에서 열리는 재래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속초 로데오 거리 일대에서 시민 5천여 명이 참여하는 거리 퍼레이드와 속초 사자놀이와 도문농요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 청년몰 갯배스트릿에서는 전국의 수제 맥주와 특색 있는 안주를 곁들인 청춘 비어 페스타가 마련되고 오는 15일과 16일에는 설악산 등반대회가 열립니다. 제14회 강릉 커피축제가 내일부터 10일까지 한글날 연휴 기간 강릉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모든 행사 부스는 날씨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내에 설치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친환경 행사로 열려 플라스틱컵 대신 생분해 종이컵 등이 사용됩니다. 개막 프로그램인 백인 백미 바리스타 핸드드립 퍼포먼스는 참여 인원을 200명으로 확대했고 커피 전문가들이 실력을 겨루는 대회도 4개에서 6개로 확대됐습니다. 또 다양한 커피 체험과 푸드트럭, 휴게 공간이 마련되고 메타버스에서 커피 축제장을 즐길 수 있는 강원 메타 앱이 개발돼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짚라인이나 짚와이어 등으로 불리는 도내 하강 레저 스포츠 시설의 안전 점검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체육진흥공단이 정선과 평창 양구에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짚와이어와 짚라인 등에 대해 안전점검 개선을 권고했지만 사업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지자체에도 통보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